양양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삼수 도전 끝에 면허를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침체된 양양공항을 활성화하고 강원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저비용 항공사 신규 면허 발급자로 플라이 강원 등 3곳을 선정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지난 2016년과 17년 두 차례 심사에서 탈락한 끝에 세 번째 도전 만에 면허 발급에 성공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의 자본금 규모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운영 계획서 등이 심사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본금 증자, 또 투자처 확보 등을 통해서 재무 능력을 상당히 보완을 했고 노선 계획도 재조정하는 등 면허 기준을 충족하여 이번에 면허를 발급키로 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의 거점인 양양 지역은 면허 발급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내걸며 환영했습니다. 항공사 본사 이전과 신규 직원 채용 등으로 양양 지역은 당장 올해부터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는 2021년까지 양양에 상주하는 항공사 직원만 6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 항공 관련 대학교 졸업생의 일자리도 확대됩니다. 플라이 강원이 외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는 만큼 도내 유명 관광지까지 외국인 관광객 특수가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효과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플라이 강원의 면허 발급을 계기로 침체됐던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 플라이 강원이 첫 비행기를 들여왔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다음 달 국내선, 연말엔 국제선을 속속 출항할 예정인데 후발주자로서 얼마나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플라이 강원 1호기가 양양국제공항 활주로를 시원하게 내달려 착륙합니다. 2012년 생산된 보잉 737-800 기종으로 외부는 바다와 하늘, 일출의 빛깔을 담은 플라이 강원 희망의 날개 로고가 깔끔하게 단장됐고 180석 규모의 실내는 승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며지고 와이파이도 갖춰졌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신규 면허를 받은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가장 먼저 1호기가 도입됐고 운항 증명도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어 다음 달 국내선, 연말 국제선 취항까지 순조롭게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후발주자로서 얼마나 빨리 자리 잡느냐가 문제인데 총체적인 여행 상품을 제시하는 이른바 TCC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1호기 계약 이후에 현재 저희 플라이 강원은 5호기까지 도입 계약을 체결 완료했습니다. 2021년까지 비행기 10대를 도입해서 국내외 31개 노선을 취항하게 될 예정입니다. 플라이 강원이 제시한 외국 관광객 중심의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와 양양군도 행정, 재정적 지원에 전방위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모객 경위는 물론 경영적인 지원에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서 조기에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항공시장의 치열한 모객 경쟁과 유가 변동 등 국내외 산업 여건이 박지만은 않지만 한때 유령공항이라는 오명을 썼던 양양공항은 새 출발의 기로에 섰습니다. 플라이 강원 1호기 인수를 시작으로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강원 관광의 재도약 행보가 본격적으로 빨라질 전망입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양양 제주 노선에 첫 취항했습니다. 다음 달엔 국제선 취항도 예정돼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공항 모기지 항공사인 플라이 강원이 첫 날개를 폈습니다. 항공운수면허 취득 3수 끝에 열린 첫 번째 행선지는 제주. 양양에서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 출발하는 186석의 비행기는 오전편에 일부 승객의 노쇼가 발생했지만 첫날 티켓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다음 달까지 취항 이벤트로 강원도민 특가 할인이 진행돼 11월 예약률이 80%에 육박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번 가려면 좀 멀리 가서 가야 되잖아요. 가까운 데서 이렇게 갈 수 있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강원도는 제주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현지 홍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선 제주 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국제선 개설이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달 2호기를 들여와 대만 타이베이 노선의 국제선을 첫 취항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대만 타이중, 가오슝, 베트남, 필리핀 노선도 발빠르게 확충할 계획입니다. 외국 관광객 운송에 주력하는 플라이 강원은 현지 에이전시와 계약하고 모객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의 사후시설 활용, 그 외에 70년간 분단의 아픔을 지니고 있는 DMZ를 아름답고 세련되게 갖고 와서 외래 관광객들한테 소개하는 전략을 마찰을 빚는 한일 관계, 홍콩 민주화 시위 등 소형 항공사의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출범한 플라이 강원. 신생 항공사인 플라이 강원이 자리를 잡기 위해선 강원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양양군과 플라이 강원도 외국 관광객 유치와 지역 인재 채용 등에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민들이 이제 더 이상 갇혀 살기를 거부하고 지난 70년의 질곡을 벗고 멀리 가는 그런 주민들이 되고자 합니다. 2002년 문을 연 양양국제공항의 첫 모기지 항공사인 플라이 강원이 본격적으로 하늘길 개척에 나섬에 따라 강원도 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 국제선 대만 타이베이 노선이 첫 취항했습니다. 대만에서 양양으로 온 대만 관광객들을 위한 환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대만 타이베이를 출발한 플라이 강원 2호기가 양양국제공항 활주로에 내렸습니다. 오전 양양에서 12명의 승객을 태우고 타이베이로 날아간 뒤 다시 162명의 대만 승객을 태우고 돌아온 겁니다. 국제선 첫 비행을 마친 기장과 승무원들에게 축하의 꽃다발이 전해지고 첫 번째로 입국장에 나온 승객들에게도 꽃다발과 기념품이 전해집니다. 除了来滑雪的话，我想体验一下那个当地韩国的美食，比如说那个人参鸡汤，然后有猪脚，然后烤肉这样，然后还有去东大门逛街这样。 타이베이 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강원도 하늘길 연결은 본격화됩니다. 2호기 도입 열흘 만에 대만 노선을 첫 취항한 플라이 강원은 내년 1월 10일에는 3호기를 들어와 국제선 노선을 더욱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초 대만 타이중과 가오슝 2개 도시와 필리핀, 마카오 취항을 예정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일본, 중국 등으로 노선 다변화에 나섭니다.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화해 무드가 켜져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운송 사업자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강원도로 모셔오는 것뿐만 아니라 강원도민의 충실한 여행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강원도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인바운드 관광을 사업 모델로 하는 플라이 강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국내선 취항식에서 최문순 도지사를 플라이 강원 명예기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국제선 취항식에서는 주원석 플라이 강원 대표를 명예도지사로 위촉했습니다. 동북아의 대표 항공으로 뻗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꿈이 실현되도록 우리 도민 모두가 힘을 보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드립니다. 플라이 강원은 내년 초까지 타이베이 출발편 예약이 80%를 웃돌고 있다며 강원도민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양양 출발편 마케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항공산업의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말 국제선 첫날개를 핀 플라이 강원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본무대가 시작됐습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첫 취항을 한 지 어느새 100일을 맞았습니다. 국내외 항공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치면서 사업 초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22일 양양 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플라이 강원이 취항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3호기까지 도입하고 타이완 타이베이, 필리핀 클락 등 2개의 국제 노선까지 취항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축하 분위기를 느끼지도 못한 채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해야 할 상황입니다. 일본 불매운동과 홍콩 시위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친 겁니다. 타이베이와 클락 국제선 노선의 탑승률은 20-30%까지 떨어져 간편 운항을 하다 3월에는 아예 임시 휴항을 실시합니다. 효자 노선으로 꼽히는 제주 노선도 하루 3회에서 하루 2회로 줄입니다. 근무 직원들도 휴직에 들어가는 등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양양에서 제주 출발하는 거 아침 비행기, 첫 비행기는 매일 운항하고요. 제주에서 양양 오는 마지막 비행기도 매일 운항하고, 아마 저희가 3월달, 4월달 해서 휴직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반반 나눠서.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소형 항공사들에게 3천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 긴급 피해 지원, 경영 안정화 지원 등의 카드를 내놨습니다. 또 신규 시장 확보 차원에서 운수권을 배부했는데 플라이 강원은 필리핀 마닐라 노선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운수권 배부에는 플라이 강원이 주력으로 보고 있는 중국 노선은 빠졌지만 정부가 양양 등 인바운드 시범공항 3곳은 운수권 배부 시 수요가 큰 중국 노선 등을 집중 배분한다고 정해 향후 전망은 어둡지 않습니다. 강원도 역시 기존 운항 장려금 수준을 넘어 가능한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제 저가 항공사 LCC 지원책도 나왔고 운항 장려금하고 손실보정하고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세 차례의 도전 끝에 취향의 날개를 겨우 펼친 플라이 강원. 항공과 관광을 접목해 외국 관광객을 강원도로 끌어모은다는 사업 모델을 제대로 보여주기도 전에 넘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한 플라이 강원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운항 장려금 지원까지 무산되면서 벼랑 끝으로 몰렸는데 인수합병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플라이 강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버티지 못하고 몸집 최소화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선 운항을 하려면 기본적인 운항 실적을 유지해야 하기에 최소 인력을 놔두고 전 직원의 무급 휴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피서철의 최대 90%까지 올랐던 예약률은 광화문 집회발 재확산 이후 곤두박질 쳤고 강원도의 30억 원 규모 운항 장려금 지급도 무산돼 수입이 급감한 겁니다. 김포, 대구 노선은 당장 10월부터 운항을 취소하고 리스로 들여온 석대의 항공기 가운데 2대는 조기 반납해 제주 노선 1대, 최소 운영 인력 80여 명만 남긴다는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을 포함한 복수의 기업이 인수 의사를 전달한 가운데 전체 임원진이 이달 말 사직서를 내고 사실상 매각을 통한 생존을 최우선으로 구조조정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여기에 투자를 검토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팀장들이니까 거기서 80명의 인원들을 선정을 하는 거고 임원들이 일괄 사직했다는 거는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아직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지만 최악의 경우 강원도 관광을 외국 관광객에게 판매한다는 사업 모델은 백지화될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보고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손도 써보지 못하고 삼수 끝에 겨우 이뤄낸 모기지 항공사를 놓치는 겁니다. 지원해주기로 한 약속된 그거를 먼저 지원을 해주려고 위에 예산을 요구했었던 거고요. 나중에 코로나 그런 상황들은 그 이행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초기 투자가 많은 기간산업 특성상 플라이 강원이 빠져나가면 양양공항은 다시 폐허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8월 최대 이용객 5만 명이라는 양양공항 깜짝 특수 대부분이 플라이 강원 실적인 것을 볼 때 어떤 식으로든 모기지 항공사와 강원도 인바운드 관광이라는 사업 비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운항 장려금 등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더 나아가 출자 등 영향력을 가지고 지키는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기지 항공사로 인해 가지고 강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또 동해북부선이라든가 교통망이 전부 다 이 양양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탄탄하게 갖춰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생 항공사로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플라이 강원이 벼랑 끝까지 몰리면서 양양공항과 강원도 하늘길 앞날까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 강원이 1년 전 제주 노선에 첫 취항했습니다. 기대에 부풀었던 시작과 달리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폐목재와 플라스틱 용기 등이 뒤엉켜 있는 주택에서 사람들이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쓰레기를 걷어내자 조금씩 바닥이 보이고 마당도 원래 모습을 찾아갑니다. 플라이 강원 직원들이 지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혼자 사는 어르신 집안 정리에 힘을 모았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양양국제공항에 취항한 지 1주년 된 기념으로 이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양양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이제 취항 1주년 기념 자원봉사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플라이 강원이 지난해 11월 22일 제주 노선에 첫 취항하고 꼭 1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회사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거창한 기념식 대신 지역사회 돌봄 행사에 동참하는 것으로 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코로나19로 불어닥친 항공업계 위기는 플라이 강원도 비켜갈 수 없었습니다. 2월부터 국제선이 멈춰서면서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목표는 빛이 발했습니다. 현재는 직원 3분의 2가 무급휴직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 노선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지역 항공사 이용하기 캠페인으로 무제한 티켓은 1,000건, 8억 원가량 팔렸습니다. 7월에는 누적 탑승객 10만 명을 돌파했고 제주 노선은 이달 말까지 예약률이 85%를 넘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10월부터 몸집을 최소화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 노선의 예약률이 증가하면서 연말부터는 제주 노선 운항을 증편할 계획입니다. 매각설까지 나오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플라이 강원은 스스로 해법 찾기에 나서는 등 차분하게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통해 강원도 모기지 항공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강원도 관광장을 활용해서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최근 양대 국적항공사 통합 등 정부가 직접 항공업계 재편에 나서면서 LCC 통합설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양양국제공항에 모기지 항공사라는 무게를 짊어진 플라이 강원이 인바운드 관광사업 모델을 지켜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취항 1년을 맞아 주원석 대표이사가 직접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항공 관광 추이에 맞춰 중형기를 도입하고 항공과 관광 융합 사업을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공항을 떠날 일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신생 항공사로서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취항하면서 1년 동안 양양공항 운항 실적은 9배, 승객은 7배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와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모기지 변경은 없다고 못을 받고 내년에 중형기를 도입해 TCC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보잉 737 기종은 단거리 노선만 가능해 2대를 반납하고 중장거리 투입이 가능하고 좌석수도 많은 중형기 2대를 내년에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승객의 75%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인바운드에 주력하고 도민들의 해외여행 노선도 운영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310억 원가량의 사업비가 더 필요한데 주 대표와 기관 투자자 출자를 통해 200억 원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내년 사업비를 투자를 할 것이고요. 그에 수반돼서 좀 부족한 부분은 강원도에서 좀 지원금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족한 돈이 있다면 저희 기존 주주들도 또 매각설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항공 수익뿐 아니라 화물 운송과 관광 상품 등 수익 다변화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체 반납과 긴축 운영 등으로 부채도 100억 원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모기지 이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각하고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강원도 하늘길 활성화를 위해선 강원도의 뒷받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양양공항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 강원이 코로나19 이후 생존 전략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 유치와 강원도 지원을 발판으로 중형기 도입을 추진하는데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변수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지난해 취항 3개월 만에 닥친 코로나19 위기 속에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정부 지원에서 나홀로 배제됐지만 제주, 김포, 대구 등 국내선 운영을 확대하며 지난해 양양공항은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이후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플라이강원이 70%가량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탑승률은 절반을 겨우 넘고 제주 노선만 남아 직원의 3분의 2는 5개월째 무급휴직을 이어가며 버티는 상황입니다. 플라이강원은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생존 전략 마련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국내선 무제한 탑승권을 제출 시에 현금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25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통해 하반기 중형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속에 165억 원 규모 유상 증자에 실패했는데 이를 거울 삼아 올해는 실권이 발생하면 최대 주주인 주원석 대표가 모두 인수한다는 포석을 깔았습니다. 기존 주주들한테 추진하고 실권이 있을 때 경우에는 3월달 안에 주원석 대표님 그거 동산이나 이런 거 다 현금화하셔가지고 다 인수하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강원도도 운항 장려금 60억 원을 확보해 플라이강원 신규 투자 유치가 마무리되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현재 공항 이용객이 급감한 상황이지만 추이를 지켜보면서 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구성한 전담팀도 다시 운영합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공항이 좀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 그러면 그 추이에 맞춰가지고 요구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작년에 이제 준비하고 했던 것들을 TF팀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려고. 공항 시설 면에서는 실내 정원이나 캐리어 보관 장소 등의 확충이 추진 중입니다. 항공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이고 코로나19 변수가 여전히 있지만 플라이강원이 다시 날아올라 양양공항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양양공항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운영비 절감을 위해 반납했던 2호기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로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면 사업이 점차 정상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플라이강원 2호기가 양양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렸습니다. 1호기와 같은 보잉 737-800 기종에 189석을 갖춘 2호기는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기체 정비와 도색을 마치고 엊그제 출발했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연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긴축 경영을 위해 앞서 도입했던 2, 3호기를 조기 반납하고 1호기 한 대만 운영해왔습니다. 8개월 만에 재도입된 플라이강원 2호기는 오는 13일 대구 노선부터 운항에 투입됩니다.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미래 준비를 위한 신규 투자와 2호기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원석 대표는 올해 계획했던 250억 원의 신규 자금 가운데 120억 원의 투자를 마쳤고 연말까지 130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던 재무 구조가 나아지고 조건부로 받기로 한 강원도의 60억 원 규모 운항 장려금 지원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근 신규 자금을 투입하여 생존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집단 면역 형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을 강원도로 데려오는 인바운드 관광 위주의 이른바 TCC 사업 모델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먹거리로 제시했던 국제 화물 운송 사업과 중장거리 노선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신청한 화물 운송 면허는 9월쯤 답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300석 규모 중형기 도입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 운송 사업 면허는 현재 국토부에 신청 중이고 중형기제 도입을 위해서 현재 에어버스사와 330 시리즈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2호기 재도입과 신규 자금 투자를 통해 사업 의지를 다시 확인한 가운데 주력인 국제선, 해외 관광 재개까지는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플라이강원이 취항 2주년을 맞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플라이강원은 가지고 있던 비행기도 반납하고 직원 절반 이상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등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요. 이런 위기를 플라이강원이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있을지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내에 안내 방송을 하고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비행 중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삼가주시고 한쪽에서 장비도 직접 점검합니다. 항공사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실습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탓에 비행기 띄울 일이 줄자 쉬고 있는 비행기를 활용하기 위해 만든 특별 비행편인데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운항을 안 해도 유지 비용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수익에 보태보려 이렇게 특별 비행편을 띄운 겁니다. 플라이 강원은 2년 전 대만과 필리핀 등 해외 노선을 취항했지만 3개월 만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제선 운항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항공과 관광을 융합한 사업 모델로 출범했기 때문에 국제선을 띄우고 해외에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데 출범하자마자 확산된 코로나19 탓에 이익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강원도에서 지급하는 운항 장려금도 국제선 중단 탓에 받지 못했습니다. 단순 운송 수입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외 관광객들, 백신 접종이 완료된 관광객들을 모시고 와서 강원도에 관광을 시켜드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가 수익까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위드 코로나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국토교통부는 1년 7개월 동안 중단됐던 지방공항 국제선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양공항에서는 내년 1월부터 국제선 운항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올해 계획했던 250억 원의 신규 자금 가운데 150억 원의 투자를 마쳤고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선 운항 재개는 영업이익 상승은 물론 자금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낙관적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국가 간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여행 안전권역, 이른바 트래블 버블에 양양공항이 포함될지, 코로나19가 잠잠해진다면 해외 관광은 언제쯤 다시 활성화될지, 취항 2년을 맞는 플라이 강원 앞에 놓인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어 위기감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출범 2년여 만에 누적 탑승객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5월 20만 명을 돌파한 후 7개월 만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조기 반납했던 3호기를 재도입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3호기는 오는 22일부터 양양 김포 노선을 일주일에 10회씩 운항할 예정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노선을 운항할 수 없게 되는 등 탑승객이 급격히 줄면서 2020년 12월 2호기와 3호기를 조기 반납했다가 지난해 8월 2호기를 도입했고 이번에 3호기도 다시 도입합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의 누적 탑승객이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플라이 강원 누적 탑승객은 지난해 12월 30만 명을 돌파한 뒤 5개월 만인 지난 5월 40만 명, 그리고 3개월 만인 오늘 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 꾸준히 탑승객이 늘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오늘 여수발 양양행 항공편에 탑승한 50만 번째 승객에게 왕복 항공권을 기념품으로 전달했습니다. 중국이 외국인 비자 발급을 재개했지만 한국행 단체 관광은 여전히 빗장을 풀지 않아 도내 관광객 유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가는 항공 노선 4곳의 취항을 앞둔 플라이 강원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관광객들이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잦아든 지난해 6월 이후 양양공항에는 일본과 베트남 등 해외 노선 5개가 현재 운영 중입니다. 7월부터는 베이징과 장춘, 웨이하이, 하이커우를 잇는 중국 노선 4개가 새로 운항을 시작합니다. 양양공항 거점항공사 플라이 강원은 중국 취항을 계기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노선의 핵심 고객층은 단체 관광객입니다. 기업 관광객이 단체로 몰려와 항공과 연계한 여행 상품을 이용하면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 관광객들은 개인 관광객보다는 소비력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체 관광객을 모셔와서 단체 버스로 다니면서 소비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 그런데 중국이 단체 여행 대상 국가에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서 항공사는 수요 확보에 비상입니다. 이번 조치가 취항 전까지 풀리지 않으면 40명 안팎의 인력 채용과 항공기 도입 투자 비용은 경영 정상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형 항공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여객 수요 회복과 화물 운송을 통해서 매출 안정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입국이 어려워지면 강원도가 올해 목표로 삼은 해외 관광객 200만 명 유치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대만이나 홍콩의 단체 관광객 유치를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중국만큼 관광객이 많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5월 달에 타이페이에서 개최하는 타이페이 투어 엑스포에 참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타겟 홍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을 통해 모처럼 만의 관광 특수를 기대하던 강원도와 지역 항공사가 방한 제한 정책의 울상입니다. 저가항공사 플라이강원의 비행기가 갑자기 운항할 수 없게 됐습니다. 리스료를 내지 못하자 법원이 운항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갑작스러운 운항 중단에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플라이강원 안내데스크에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여수에서 양양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갑자기 취소된 겁니다. 60여 명의 승객들은 항공사가 마련한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제 항공편을 준비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버스를 이동해준다는 거예요. 황당했죠, 저희들. 그때부터는 여행이고 뭐고 제대로 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양양에서 여수로 가는 비행기 승객들도 전세버스에 올라야 했고 일본으로 가려던 승객들은 무려 5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뜰 수 없었던 건 법원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항공기 리스료를 제때 내지 못하자 리스 회사가 운항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항공기 석대로 운항해왔던 플라이강원은 당분간 한 대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플라이강원은 현재 남은 비행기로 제주행 국내 노선과 해외 노선 5개를 운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기존에 짜져 있던 스케줄에서 조금의 딜레이는 있을 수 있지만 승객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갖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운항 중단 사태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과거에도 항공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은 이렇게 운항 정지까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선을 긋는 이러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일부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한 데 이어 비행기 리스료 체불까지 이어지면서 플라이강원 경영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리스료 체납으로 인한 플라이강원의 일부 항공기 운항 중단 사태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일부 급여 지급까지 밀릴 만큼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대규모 투자 유치로 위기 극복에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공항의 플라이강원 탑승 수속장, 항공기 지연과 결항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지난 24일부터 플라이강원 항공기 한 대가 임대료 체납으로 운항 중단되며 다음 달 7일까지 항공편 지연이 30건 안팎에 이르고 있습니다. 적게는 1시간 미만부터 24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까지 있고 결항한 항공편도 현재까지 3차례나 되는 등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스 타고 가시는 거예요? 버스를 내줬어요. 여수에서 양양까지 가려면 6시간 안 내지 7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플라이강원은 최근 직원들의 일부 임금 지급까지 밀릴 정도로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과장급 이상은 2달, 대리급 이하 직원도 한 달치 급여 지급이 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라이강원은 경영난의 원인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적자가 누적됐고 최근 중대형기 도입 이후 고정 지출비가 늘어난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연료비와 대출금리 상승이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희망을 걸고 있는 건 대규모 투자 유치입니다. 신규 주식 발행을 통해 대기업이나 재무적 투자자 등에게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도 투자 유치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적 투자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플라이강원 입장에서는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 영업 활동에 있어서도 큰 그 방향성 그리고 전략 이런 부분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투자 유치 성공의 관건은 항공사에 대한 신뢰 여부입니다. 경영난으로 움츠러든 플라이강원의 투자 유치로 부활의 날개를 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한시적으로 운항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운항 재개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고객 피해 구제에 나섰고 강원도는 대체 항공편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3년 전 이스타항공 폐업 사태처럼 플라이강원 직원들이 거리에 나앉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 출발, 제주 도착 항공기를 타려는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의 항공 운항 중단이 다음 달 말까지 예고된 가운데
마지막 항공편의 탑승객이 됐습니다. 제주도로 갈 때 원주나 김포로 갈 때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두고 있는 플라이강원이 오는 22일 회생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채무가 440억 원 규모여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제 오후 늦게 운항 중단 신청서를 서울지방항공청에 제출하고 내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항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보상 차원에서 다음 달 30일까지 제주행 예약 고객에게 편도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운항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 7월 이후 항공편 예약 고객들은 환불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저는 8월 여행이라서 조금 뒷 여행객에 속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까지 아직 공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플라이강원 사태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 신청 예고와 운항 중단을 갑자기 발표한 플라이강원에 소비자 보호와 보상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10월 말까지 4만 명에 달하는 예약 고객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충분히 환불이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를 철저히 감시를 할 예정이고요. 강원도는 플라이강원의 운항 중지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운항 중단 사태가 60일 이상 넘어가면 항공사의 운수 사업권이 사실상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저가 항공사와 제주행 노선 투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체 운항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나 공항공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겁니다. 당장 걱정인 건 직원들입니다. 직원 규모가 약 290명 정도인데 임금이 많게는 한 명당 석 달치, 모두 50억 원 넘게 체납된 상태인데 만일 플라이강원이 아예 파산하면 그대로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플라이강원은 경영난 해결을 위해 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상을 벌여왔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첫 운항 이후 정확히 1,300일 만에 모든 운항이 중단되면서 지역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양양공항에서 처음 비행기를 띄운 지 3년여 만에 모든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르면 내일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플라이강원이 이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꺼진 양양공항의 탑승 수속장, 텅 빈 발권 부스엔 양양 제주행 운항 중단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첫 비행기를 띄운 지 3년 7개월 만에 플라이강원의 모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플라이강원이 밝힌 법인 설립 이후 총 결손의 규모는 1,300억 원대. 대주주 등이 700억 원 넘는 자금을 추가로 투입했지만 결국 기업 회생 신청을 막지 못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추락한 가장 큰 이유는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때문입니다.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탑승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양양에서 국제선이 활발하게 다니고 외래 관광객이 좀 활발하게 들어왔으면 좋은데 사실상 우리가 상업운항 하자마자 코로나가 왔잖아요. 강원도를 찾은 해외 관광객은 코로나19 직전 연간 295만 명에서 지난해 기준 19만 명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주로 국내선 위주로 노선을 운영하다 보니 지난 3년 7개월 동안 항공기를 이용한 90여만 명은 90% 이상이 내국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 여파는 이어졌습니다. 창립 이후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던 지난 3월에도 매출액은 50억 원을 밑돌았지만 각종 운영 비용은 80억 원가량 들어 적자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항공사업법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가뜩이나 승객 수요가 부족한데 항공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공기를 계속 늘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3년 이내에 비행기 5대를 갖추지 않으면 항공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대를 갖춰놨으면요. 한 달에 거의 고정경비가 20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자멸하는 거죠. 결국 플라이강원은 이르면 내일쯤 기업 회생을 신청하고 투자를 신속히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생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은 그 회생계획 신청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성이라든가 미래의 계속적인 수익 창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생 신청의 결과는 아직 시기를 알 수 없는 가운데 강원도는 회생 신청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기업 회생을 신청하자 양양군의 재정 지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의회에선 여야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한 시민단체는 고발을 예고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양양군 의회 본회의장, 플라이강원에 2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됩니다. 우리 의회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번 운행 장려금을 지급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15일 양양군은 플라이강원에 2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지원받은 20억 원 가운데 14억을 인건비로 쓰고 나머지 비용을 유류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플라이강원이 기업 회생을 신청하자 예산안을 통과시킨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6명은 돌연 태도를 바꿔 입장문을 내고 양양군을 질타했습니다. 지원금 20억 원을 사용하자 플라이강원이 운항 중단을 예고한 만큼 재정을 신중하지 못하게 지원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승인해준 거지,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신중하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참 유감이죠. 양양군 의회에서 유일하게 반대 목소리를 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봉균 군의원은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여당 의원들이 남탓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당함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수당이 가결을 시켰어요. 이제 와서 양양군의 책임을 묻겠다? 이거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양양군은 일단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플라이강원이 부도 등으로 양양공항 모기지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 건물 자산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점유권을 받으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확인했을 때 장부가액은 30억이 좀 넘었었어요. 플라이강원 사태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는 사이 양양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며 고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양양군에 전체에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플라이강원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회생 개시 여부는 한 달 안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플라이강원에 대해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고, 플라이강원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 집행 등도 금지됩니다. 법원은 조만간 플라이강원 관계자를 불러 신문을 진행한 뒤 기업 회생 개시 여부를 앞으로 4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